형상론. 형태와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얘가 뭐라고 읽었어요? 혹시 이모티콘이라고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어순이 바뀌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조합을 한 게 뇌예요. 우리 뇌가 참 멍청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티모콘이라고 썼는데요. 사람들은 이모티콘이라고 읽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뇌가 속이는 거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형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은 느낌을 자기가 알고 있는 무의식의 형태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흉가 체험을 하러 갔어요. 그 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흉가는 누가 목매달아 죽었대. 그래서 처녀 귀신이 나온대 밤마다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흉가가 된 이유가 사람들 손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으스스하고 한기가 느껴지거든요. 여름에 가도 갔는데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무의식에는 여기는 귀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느낌이 싸한데 어디서 뭔가 흰천이 휙 날아가요. 바람에 의해서 흰천이 날아갔는데 저 흰천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싸한 느낌을 거기에다가 형상을 부여해서 귀신을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내 눈에만 보이게. 뇌에서 만들어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은 못 봤는데 나만 보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염병은 전염이 됩니다. 정신병은 전염이 됩니다. 정신병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귀신을 봤어, 이렇게 생겼어, 저거 안 보여?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도 보게 됩니다. 왜? 의식이 동기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사람의 뇌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귀신 폴더. 귀신 폴더가 있어가지고 압축된 상태에서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는 순간 귀신 폴더에 있는 압축된 파일이 풀릴 겁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러한 느낌의 이러한 형태는 귀신이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눈에만. 그래서 귀신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위를 보면 위에 있고 아래를 보면 아래에 있고 뒤돌아보면 뒤에 있고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내 눈에만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들을 이게 이제 왜 이게 작용을 하는지 김서방 이야기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서방과 박서방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장승 얘기예요. 장승 얘기. 어느 마을에 장승이 있었대요. 근데 박서방은 그 장승이나 신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나서 겨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방이 장승을 부려뜨려 가지고 다리로 활용해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승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장승 대빵한테 가서 저 박서방을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승 대빵이 하는 말이 저 박서방은 신을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혼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해도 저 박서방은 그냥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김서방 꿈에 현몽해서 다시 장승을 세우고 제사라도 지내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게 이제 박서방과 김서방의 차이인데요. 박서방은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김서방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꿈에 장승이 나와서 나 다리가 다리에 있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가봤더니 거기에 있어요. 김서방은 장승을 믿는 거죠.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귀라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이 있나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 없죠.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이 있으면 그것이 동영상에 찍혀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겠죠. 뭐 TV에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 순간 그건 귀신이 아니라 신적인 영적인 존재의 다른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귀신은 없잖아요.
영화에서나 존재하죠. 영화에서나. 근데 현실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은 없어요. 있는 걸 못 봤어요. 뭐 칼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보셨나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만 보여지는 것이 귀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빙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모든 핑계를 빙의라고 하는 것에 전가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빙의가 됐기 때문이야.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하기 싫은 거는 게으른 병을 타고 있는 귀신이 나한테 빙의됐기 때문이야. 빙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옷을 입었다. 빙의가 됐다. 모든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또는 나의 이상행동, 이 모든 것을 다 빙의라는 걸로 전가시키는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좀 웃기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표출을 하면 주변에서 그걸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분노를 표출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분노보다 더 큰, 즉 분노를 표출했을 때 더 큰 해악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분노 조절 잘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빙의라는 걸 핑계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귀신이 보여. 나는 귀신을 믿어. 지금 눈앞에 있는 게 귀신인데 넌 왜 그런 헛소리를 해? 나는 귀신을 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보이는 귀신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빙의가 됐다 또는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공포,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면 생각이 건전해집니다.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해요.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즉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들고 그 건전한 정신으로 인해서 건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빙의가 된 건 아닌가라고 우울해하고 집에만 있고 하는 것을 다 빙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나빠질 뿐이에요. 뭐라도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다. 왜? 어제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어제보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그렇지 않나요? 어제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거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감을 벗어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거 그것만큼 무모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꼭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로또를 100만원어치 사는 거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죠. 그거 말고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 10개를 할 거야.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아 오늘 10개 했는데 내일은 11개 해봐야지. 모레는 15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서 성취감을 내보는 거. 또는 내가 오늘은 라면 끓이기에 성공을 해봐야지. 또는 설거지에 성공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 도전하고 작은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 그러면 내가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성취감을 이뤄내다 보면 언젠가는 큰 거에 도전해서 성공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현실 도피를 위한 핑계는 그만 대시고요. 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강의를 조금 해봤습니다.